안녕하세요. 저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30대입니다. 저는 20대부터 가게를 운영해 왔어요. 처음에는 아주 작은 소소한 가게였지만 지금은 분점까지 운영하고 있는 사장입니다. 남편은 가게에 제품을 납품하는 배송 기사였어요. 서로 몇 번 마주치다 보니 호감이 생겨서 연애를 했죠. 그러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는 홀시모가 있었는데요. 시모는 겉으로 보기에는 귀하고 교양 있는 사모님 같았지만 남들에게 보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본인 실속은 없는 사람이었죠. 저는 무엇보다 나 자신에게 떳떳하고 멋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속이 중요한 저와 겉이 중요한 시모는 여러 번 부딪혔죠. 너는 30대밖에 안 된 게 하는 꼬락서니가 이게 뭐니? 아유, 아무리 그래도 옷은 제대로 갖춰 입고 다녀야 하는 거 아니니? 보는 눈도 있는데 어떻게 된 게 결혼하고 나서 운동복이나 청바지 이런 거 빼고는 정장같이 깔끔하게 갖춰 입는 날이 한 번도 없는 거야. 아니 30대 다른 아가씨들 보면 예쁘게 차려입고 다니던데 아무리 그래도 화장도 좀 하고 다녀라. 여자가 된 게 민낯으로 다니면 다들 욕해. 너만 모르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다들 뒤에서 수군거리고 다니고 있다 너. 돈만 많이 벌면 뭐 할 거야? 꼬락서니가 상그지인데. 어머님, 제 꼬락서니가 어때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정도면 편안하게 잘 갖춰 입고 다니는 거죠. 그리고 음식점 장사하는 사람이 이래야지 일할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누가 정장 입고 다녀요? 그런 정신머리로 살면 장사가 잘 되겠어요? 직원들은 뭘 보고 배우겠어요? 이렇게 하면 들어올 돈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남들한테 잘 보이는 것보다 내실이 강해야죠. 진짜 제대로 갖추는 게 우선이잖아요. 처음부터 내실이 잘 갖춰진 사람이 어디 있니? 사람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다고. 제대로 갖추려고 하면 죽을 때까지 못 갖추고 사는 거다. 그냥 남들 보기에도 깔끔하고 고급스럽게 입고 다니라는 건데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우리 애가 납품 다니면서 옷은 후줄근하게 입고 다녀도 그래도 밖에 다닐 때는 깔끔하게 입고 다니지 않니? 근데 너는요, 스타일이 아니다. 누가 깔끔하게 입고 다닌다는 거예요? 혹시 저희 남편 말하는 거예요? 아니, 난 어머님께 숨겨둔 다른 아들이라도 있는 줄 알았네요. 남편이 깔끔하게 입고 다녀요? 아휴, 진짜 어머님 웃긴 말 그만하세요. 남편 옷장에 뭐만 있는지 아세요? 죄다 등산복이에요. 안 그래도 제가 옷 좀 사입으라고 돈 주면 죄다 등산복 사오는 탓에 제가 돈도 주고 싶지 않은데 어머님, 옷 잘 입고 다니라는 말은 저한테 할 게 아니고 남편한테 좀 말해주세요. 저야 장사하느라 편하게 입는다지만 남편은 무슨 365일 24시간 히말라야라도 갈 것 같잖아요. 네가 뭘 모르네. 걔는 그런 거 입어도 폼나지 않니? 키도 크고 잘생겼잖아. 그렇게 옷걸이가 괜찮으면 뭘 입어도 멋들어지고 좋아 보이지. 너는 근데 키도 조그만데 운동복 입으니까 무슨 어른 옷 빌려 입은 것 마냥 아휴 누가 이런 말 한 번도 안 해주디? 나니까 이런 말 해주는 거지. 다른 사람은 다들 뒤에서 욕하면서 네가 이렇게 입고 다니는 거 보고 웃고 다닐 거다. 아이고 어머님, 다른 사람들은 다들 저 옷 잘 입는다고 하는데 어머님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무슨 잘생기고 키가 커요? 키도 저랑 얼마 차이 안 나는구만. 키도 작은데 배까지 나오니까 벌써부터 40대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제가 하도 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 어머님이 좀 남편한테 운동도 하고 관리 좀 하라고 해주세요. 어머님이 자꾸만 멋있다, 이쁘다 그러니까 남편이 정말 자기가 그런 줄 알고 관리도 안 하잖아요. 제가 더 답답해요, 어머님. 아니, 얘는 네 남편이 이쁘다 해주지 못할 망정 밉다고 하는 게 어디 있니? 아이고, 그렇게 심포 나쁘겠으면 잘될 장사도 안 되는 거야. 장사는 사람은 심포를 곱게 써야지. 아무튼 다음에는 좀 이쁘게 하고 오고. 시모는 매번 얼굴이나 옷 지적질을 하셨습니다. 멀쩡한 옷을 입고 가도 이것이 마음에 안 드네, 저것이 마음에 안 드네, 난리도 아니었죠. 마치 저를 저격하려고 만나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도 많았어요. 저에 대한 지적도 하지만 남들에 대한 지적도 서슴없이 했습니다. 심지어 저를 앞세워서 다른 사람들에게 할 말 못할 말 가리지 않고 다 하고 다니느라 진땀 뺀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아유, 어떻게 식사는 잘 하셨어요? 저희가 이번에 오픈을 해서 행사를 하고 있어요. 가격도 할인하고 이벤트도 하고 있으니 자주 오세요. 이번에는 쿠폰 드릴 테니까 자주 오셔서 다 채우시면 서비스도 드리고 있습니다. 식사하시면서 불편하시거나 그런 건 없으셨어요? 저희가 이번에 신메뉴도 있어서 테스트도 하고 있어요. 어떤 말이든지 다 듣고 있으니 말씀해 주세요. 아,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저도 옆 동네에서 음식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음식점 운영하시면서 얼마나 힘드실지 상상이 되네요. 정말 깔끔하고 음식 맛도 좋아요. 서비스도 정말 좋았고요. 직원분들이 다 친절하시고 빨리 대처도 해주시더라고요. 그 덕분에 편하게 식사할 수 있었습니다. 운영하시는 걸 보니 앞으로 더 잘 되실 것 같은데요? 아이고, 너는 왜 아까 하던 말을 안 해? 사장님 말 못 들었어? 어떤 말이든지 다 받아들이신다고 하잖아. 아까는 그렇게 투덜대 놓고선. 아니, 사장님. 나는 여기 너무 편하고 잘 먹었어요. 음식 맛도 저한테는 너무 잘 맞고 우리 동네에 이런 게 생겨가지고 나는 너무너무 좋지 뭐야. 근데 우리 며느리는 좀 깐깐해가지고 그래도 앞에서 말하긴 그랬나 보다. 내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사장님 가게가 잘 됐으면 해가지고 우리 며느리가 말하는데 음식이 좀 전체적으로 짜다고 하더라고요. 사이드도 좀 다양했으면 좋겠고 나는 여기 정말 마음에 쏙 드는데 아무래도 우리 며느리가 음식점 하다 보니까 나보다는 더 잘 보지 않겠어요? 난 여기 정말 좋아. 어머님,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언제 그런 소리를 했다고 그러세요? 저 그런 말 한 적 없잖아요.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장님, 그런 거 아니에요. 음식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어머님이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 사장님 오해하시겠어요. 제가 언제 그렇게 말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너 아까 짜다 어떻다 하지 않았어? 내 착각인가? 동수야, 제가 아까 짜다고 막 뭐라고 하지 않았어? 먹을 것도 없다고 하면서 막 말했던 것 같은데. 뭐 아니면 말고. 아니라고 하면 되지. 무슨 그렇게 정색까지 하면서 뭐라고 할 일이야? 아니면 됐다 뭐. 엄마, 언제 그렇게 말했어? 그렇게 말한 적 없어. 엄마 뭔가 오해했나 보다. 그리고 당신도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욱하지 좀 마. 민망하게. 창피하게 밖에 나와서 그렇게 어른한테 뭐라고 하는 거 보기 좋지 않잖아. 왜 그렇게 정색하고 그래? 뭐?
지금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거야? 내가 하지 않은 말 가지고 했다고 하니까 말하는 거잖아. 당신도 같이 밥 먹었으니 알 거 아니야.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다고 그러시는 거야? 진짜 기가 막혀서. 저 사장님은 나를 뭘로 보겠어. 그리고 그 말 제가 한 거 아니잖아요. 밥 먹으면서 내내 어머님이 하신 말이면서 왜 제 핑계 대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지. 뭘 또 그러냐?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아니라고 하면 되지 뭐. 사장님한테 다녀오마. 우리 며느리가 그런 말 안 했다고 내가 말하고 온다고. 참나, 이렇게나 하늘 일이야? 시모는 본인이 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런 말들을 했다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말을 서슴없이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모 주변의 사람들은 저에 대한 생각을 매우 부정적으로 하고 있을 때가 많았고 저에게 와서 따지시는 분들도 있었죠. 그럴 때마다 정말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지만 처음에는 그냥 말이 전달되다 보니 잘못된 것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참았었죠. 그러다가 점점 이런 일들이 많아지면서 참지 못하고 바로 현장에서 그때그때마다 따지는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시모의 이러한 행동들은 가끔씩 시댁에 갔을 때 다른 사람들이 집에 있는 경우에 더욱 강하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시모는 저에게 특별하게 해주는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말을 하는지 엄청난 희생을 하는 것처럼 주변인들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시모의 주변인들은 이런 시모가 어디 있냐면서 저를 나무라거나 저에게 시모 칭찬을 해주는 일들도 많았습니다. 그래 왔니? 인사해라. 위층 아주머니 잠깐 오셨어. 우리 며느리 오느라 고생 많았지? 아주머니랑 차 한잔 마시고 있으렴. 내가 금방 반찬 챙겨줄게. 우리 며느리 반찬 잘 먹지? 안 그래도 일도 바쁜데 오라가라 한 건 아닌지 모르겠다. 그래도 이렇게 반찬 가지고 가면 며칠은 아무것도 안 하고 밥 먹자니. 이번에는 내가 넉넉하게 쌌어. 다 먹으면 또 달라고 하고 언제든지 해줄 테니까.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어머님, 근데 반찬 앞으로는 안 해주셔도 돼요. 저도 장사하고 음식 좀 하는데 거의 밥은 밖에서 먹잖아요. 그러니까 반찬 이렇게 가지고 가도 다 못 먹을 때가 많아가지고요. 전화로 계속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어떻게든 오라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얼굴 보고 말씀드리려고요. 반찬은 이제 안 해주셔도 됩니다. 아이고, 그래도 밖에서 일하는 애가 힘들게 어떻게 반찬까지 하니? 내가 이렇게 다 만들어서 둘 테니까 너는 그냥 가지고 가기만 해. 이런 거 부담스럽게 생각 전혀 안 해도 된다. 편하게 친정엄마처럼 대하면 돼. 안 그래도 사돈댁이 여기서 한참 멀어가지고 잘 못 보잖니. 친정엄마처럼 챙겨준 거니까 너무 부담 안 가져도 된다. 아니, 우리 며느리는 참 복 받았네. 아니, 이런 시애미가 세상에 어디 있어? 다들 받으려고만 하고 부려먹으려고만 하는데 어머나, 너희 시모는 이렇게 반찬까지 싹 해놓고 챙겨주는 거 봐라. 참 좋은 시모 만났어. 나도 이런 시모 있었으면 지금처럼 시댁 싫어했겠어. 아무튼 요즘은 하도 시집살이 많이 당해서 그런가 바뀌는 사람들도 많더라고. 아유, 그렇지. 나도 하도 당한 게 많아가지고 내 며느리한테는 절대 그러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 그리고 얘가 결혼만 했지만 너무 바빠서 살림을 전혀 못하고 있거든. 그런 것들은 내가 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이렇게 건강할 때나 도와줄 수 있지. 조금만 더 늙어봐라. 그때는 내가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주지. 그때 되면 얘가 나 챙겨줄 거 아니니? 시모는 반찬을 챙겨주시기도 했지만 제가 먹는 반찬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죄다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들이었죠. 여기에서 문제는 남편이 음식을 골고루 많이 먹는 편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받아오더라도 매번 남겨서 버려야 하는 것도 큰일이라 매번 거절을 했었죠. 그렇지만 누군가가 시댁에 손님이 올 때마다 마치 보여주듯이 저를 불러서 반찬을 챙겨주시기도 했어요. 그 후로부터는 시모가 살고 있던 아파트에서 세상 좋은 시어머니로 소문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저와 둘이 있는 장소에서는 할 말 못할 말 가릴 거 없이 막말을 퍼부으시기도 했죠. 야, 너는 그 배가 뭐니? 가슴은 조그만데 배까지 나오니까 남자라고 해도 믿겠다, 야. 아무튼 너 그렇게 관리 제대로 안 하면 네 남편이 너 좋아하겠니? 나가면 예쁘고 늘씬한 사람들이 줄을 쭉 서서 있을 텐데 집에서도 좀 관리하고 살아라. 그리고 너 내가 부르면 좀 갇혀있고 와. 아까도 내가 동네 창피해가지고 정말 며느리 집에 올 때 후줄근하게 입고 와야 한다는 거 그거 다 옛말이다. 요즘은 고급스럽게 딱 차려입고 와야 시댁면도 살고 그러는 거야. 어머님, 늘 매번 말하지만 저한테 말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걱정할 건 제가 아니라 제 남편, 어머님 아들이에요. 모르시겠어요? 저야 매일 운동하면서 관리하니까 이 정도지. 어머님 아드님은 운동 하나도 안 하고 매일 술만 마시고 있잖아요. 이제 곧 터지겠어요. 그리고 어머님, 제 옷차림 자꾸 지적하시는데 저 잘하고 다니는 거예요. 아니 그러시면 애초에 사무직 며느리를 보시지 그러셨어요. 아니면 저도 다른 어머님들이랑 비교해 볼까요? 아니 얘는 못하는 말 없이 또박또박 말대꾸네. 너 자꾸 그렇게 말대꾸 할 거니? 내가 다 너 좋으라고 하는 말이지 나쁜 말 하는 거 봤니? 그리고 우리 애는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배가 자꾸만 나오더라고. 스트레스 안 받는데 술 마실 일이 어디가 있어? 그리고 집에서 마시는 거면 남편 중에서도 착한 남편이지 뭐. 밖에서 허튼 짓 안 하고 집에서 술 마시는 착한 남편이 어디 있다고 그래? 네가 스트레스를 안 주면 우리 아들은 알아서 잘할 스타일이야. 네가 너무 스트레스를 줘서 그런 거지. 제가 무슨 스트레스를 준다고 그러세요? 집에 와도 자정 다 돼서 오는데, 그리고 집안일도 하나 안 해놓고 다녀가지고 저는 집에 와도 푹 쉴 수가 없어요. 제가 더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니에요? 어머님은 너무 아들만 감싸는 것 같아요. 그러니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죠. 아니 그럼 우리 애가 문제라는 거냐? 우리 애가 뭐가 문제라는 거야? 아무 문제 없는 애를 가지고 너 생사람 잡지 마라. 너랑 결혼하기 전에는 착하지 착한 아들이었는데 너랑 결혼하고 나서 애가 점점 이상해지는 거야. 난 잘 키웠어. 네가 네 남편 잘못 다룬 거지. 그건 내 탓이 아니라 네 탓 아니니? 그리고 우리 동수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건데 왜 그렇게 말하는 거야? 시모는 매번 제 잘못이라고만 말을 하셨어요. 남편이 매일 술을 마시는 것도, 운동을 하지 않아서 배가 남산만해진 것도 모두 내 탓이었죠. 남편에게는 우리 아들처럼 착한 아들, 남편이 없다면서 매일매일 이야기를 하셨고, 남편 역시 본인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남편과의 트러블도 심했어요. 처음에는 어머님이 눈치 없이 말을 할 때면
그래도 저의 눈치를 슬슬 보면서 달래주는 척이라도 했던 남편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엄마가 뭘 잘못했냐, 말투가 그런 거지, 속은 열이다, 우리 엄마 불쌍하다며 편을 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과의 사이도 점점 멀어지게 되었죠. 특히나 시모는 매번 남편을 통해서 고에게 가전이나 옷, 가방 등을 자연스럽게 요구했고, 남편은 그런 것들을 몰래 사놓고서는 나중에 물어보면 제 잘못인 양 몰아가기도 했습니다. 당신 이거 카드값 뭐야? 왜 몇백만 원을 백화점에서 썼다고 나오는 건데? 이거 당신 뭐 샀어? 보니까 명품숍이던데 명품 샀어? 당신 근데 집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거 없었잖아. 아니 이걸 뭘 샀는데 이렇게나 많이 나온 거야? 어떻게 이런 거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그냥 결제할 수가 있어? 아니 그리고 산 건 어디다가 둔 거야? 아, 이거 우리 엄마 가방 하나 사드렸어. 좀 있으면 엄마 생신이잖아. 안 그래도 가방 하나 필요하다고 하시고 그래서 미리 하나 샀지. 저번부터 가지고 싶다는 가방 있었잖아. 이번에 행사한다고도 하길래 지금이 딱 적기다 싶어서 산 거야. 엄마가 말 안 했어? 아니 엄마가 당신한테 너무 고맙다면서 전화한다고 하셨는데 깜빡하셨나 보다. 아무튼 당신한테 말 안 해서 그렇지. 이거 들을 때도 엄마가 당신한테 너무너무 고맙다고 눈물까지 흘리셨다니까. 아무튼 우리 엄마는 당신 좋아해. 당신만 우리 엄마 불편한 거지. 뭐? 뭔 소리 하는 거야? 어머님, 나한테 전화 한 통도 안 왔었어. 그리고 어머님 생신이라고 가방을 사줬단 말이야? 그럼 우리 엄마 아빠는? 지금까지 우리 엄마 아빠는 전화로 그냥 땡하고 넘어갔잖아. 저번에 내가 아빠 명품 지갑 선물해 드렸다고 했을 때 당신 나한테 했던 말 벌써 잊어버린 거야? 집 거덜낼 일 있냐면서 나한테 엄청 뭐라고 했잖아. 그때도 말도 없이 명품 선물해 드렸다고 나한테 엄청 뭐라고 했잖아. 그래 놓고서는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생신이라서 명품 가방을 선물했다고? 아니 장모님 장인어른이랑 우리 엄마랑 같아? 우리 엄마는 혼자서 어렵게나 키우셨잖아. 고생고생하면서 키우셨으니 이 정도는 사드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자식이 옆에서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며느리가 살갑게 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 엄마 불쌍하지도 않아? 그냥 하나 그래서 사드렸어. 이번에는 좀 넘어가라. 하나하나 따지고 있어. 와, 당신 진짜 뻔뻔하네. 우리 엄마 아빠도 나 어렵게 키우셨어. 고생고생하면서 키운 건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그래서 나도 명품 지갑 그 정도는 사드릴 수 있다고 생각한 건데 그때는 그렇게 그 난리를 피워놓고서는 지금은 이렇게 태도가 싹 바뀐다고? 참 어이가 없다 진짜. 이거 당신 용돈에서 제할게. 더 이상 말 안 할 테니까 당신 용돈에서 제하고 줄 테니 그렇게 알아. 이걸 왜 내 용돈에서 제해? 생활비에서 빼. 그게 맞는 거지. 엄마가 당신한테 반찬도 보내고 그러는데 왜 아무것도 안 해주는 사람 취급해? 솔직히 말해서 우리 집에 행사가 있어 아니 명절에 음식을 산더미같이 해. 그런 거 하나 없이 깔끔한 집안에 시집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편하게 살고 있으면서 이 정도도 못 맞추는 거야? 너무하네. 뭐? 참나 기가 막혀서 진짜. 어머님이 나한테 뭘 해주신다는 거야? 반찬? 반찬 내가 하나도 안 먹는 걸로만 꽉꽉 채워서 보내는 거 나보다 당신이 더 잘 알지 않나? 그리고 나보다 덜 바쁜 당신도 있는데 굳이 일하는 나한테 급하다고 전화 와서
오라가라 하는 건 왜 말 안 하는데? 그리고 맨날 나를 하녀처럼 오라가라 시키시고 운전수처럼 여기 가자 저기 가자 하시는 건 뭐고? 나 그것도 다 참고 지냈는데 명절 음식 안 한다고 내가 고마워해야 하는 거야? 그런 거 안 하면서 며느리 대우 잘해주는 집이 더 많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참나? 그런 집이 어디 있어? 그리고 우리 엄마 같은 시어머니가 어디 있고? 당신 진짜 그러는 거 아니다. 엄마가 말은 틱틱해도 당신한테 나쁜 짓 하는 사람도 아니고 속도 여리고 순진한 사람인데 당신이 너무 엄마를 나쁘게만 보는 거라니까. 아휴, 진짜. 당신 정 떨어진다. 정 떨어져? 나야말로 정 떨어진다. 지금까지 내가 꾹 참고 노력한 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야? 그래, 알았어. 그렇게 가엾고 안타까운 어머님, 당신이 가서 잘 모시면서 살아. 솔직히 나는 앞으로 그럴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남편은 그 뒤로 저에게 잘못했다면서 싹싹 빌었지만 저는 더 이상 남편과의 미래도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헤어짐을 이야기했지만 남편이 극구 반대하기도 했고 당시 가게를 확장하면서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당분간 별거를 하기로 말하게 되었죠. 그렇게 별거를 하고 나서도 저는 정신없이 지냈습니다. 가게 일만으로도 눈코 뜰 새 없이 바빴기 때문이었어요. 시간이 흐르고 분점 확장 때문에 정신이 없던 와중에 가게 종업원이 갑자기 저에게 전화를 해 왔습니다. 빨리 와달라는 전화였죠. 급하게 가보니 가게에서 막 나가려는 시모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바로 뛰어가 시모의 뒷덜미를 잡았죠. 시모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저를 보다가 이내 저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얘. 너 뭐 하는 거니? 가게는 안 보고 어딜 가서 이제야 나타난 거야? 내가 너네 가게 홍보 좀 해줬다. 어떻게 된 게? 이 시간에 가게에 손님이 하나도 없을 수가 있니? 며느리가 하는 곳이라고 소개를 하니까 다들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아니, 처음부터 이렇게 할 것을. 그러게, 지금까지 좀 홍보해준다고 했을 때 내 말 듣지 그랬어. 그렇게 장사가 안 돼서야 원. 에휴. 아무튼 내가 고쳐야 할 것들 싹 다 정리해서 보내줄 테니까 나중에 꼭 읽어보고. 지금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음식값은 왜 안 내고 그냥 가시는 건데요? 오늘 음식값 그래도 오셨으니 뒤에 건 다 떼고 800만 원 주세요. 말도 안 하시고 갑자기 이렇게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60명이나 되는 사람들 데리고 그냥 공짜로 음식을 드시면 어떻게 하시냐고요? 이렇게나 많이 드시고서는 음식값도 계산 안 하시고 가시려고요? 어머, 너 지금 나보고 돈 내라고 하는 거니? 얘가 세상 물정을 정말 모르네. 내가 여기 홍보를 해준 거라니까. 여기 안 보이니? 팔이 날리는 가게 내가 사람들 데리고 와서 홍보해줬는데 고맙지 않니? 이 정도 투자는 해야지. 그리고 시어머니 지인들한테 이딴 식으로 대접을 하는 며느리가 어디 있니? 다른 사람 같으면 네가 먼저 불러서 대접을 했을 테지만 너는 사회성이 안 좋으니까 내가 그런 건 이해를 하마. 너 우리 아들이랑 사이가 안 좋아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니? 내가 잘 말해줄게. 네가 우리 대접 싹 했다고 하면 네 남편 아주 좋아할 거다. 아니, 이 아줌마가 술을 드셨나? 당신이 왜 내 시어머니야? 당신 아들이랑 이혼한 지 1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이제 남남이야. 아줌마, 먹고 칠 생각하지 말고 당장 돈 내. 안 그러면 무전취식으로 신고할 테니까.
당장 돈 내라고. 당신 아들이 아무런 말도 안 했어? 이혼? 누구 맘대로 이혼이야? 그런 말 들어본 적도 없는데 너 착각하는 거 아니니? 어제도 아들한테 네 가게 간다고 말했는데 그래서 너랑 싸워서 사이 안 좋다고 한 건가? 어쨌든 우리 아들도 너랑 헤어질 생각 많이 없는 것 같은데 다시 합쳐라. 너도 사실 그때 욱해서 싸워가지고 이혼한 거 아니니? 참나, 헤어질 생각이 없어? 그런 사람이 이혼 전부터 딴 사람 만나고 돌아다녀요? 뒤에서 허튼 짓 잘도 하더니만 앞에서는 알랑방귀 끼는 거 참 모자가 똑같네. 헛소리 하지 말고 오늘 먹은 밥값이나 제대로 내고 가세요. 내가 그래도 예정을 생각해가지고 뒷자리는 아예 깎으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 10원 하나도 다 내고 가세요. 아니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가족 가게에서 밥을 먹었는데 무슨 돈을 내라고 하는 거야? 난 못 준다. 받고 싶거들랑 우리 아들한테 말해서 받든지 말든지 해. 아주 그냥 시어미를 무시하고도 유분수지. 지금 뭐 하자는 거냐? 당장 사과 못해? 시모의 난동으로 결국 경찰까지 부르게 되었고, 현재의 상황을 설명하니 경찰 측에서도 시모를 데리고 가 무전취식에 대한 안내를 해준 듯 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넘어갈까 싶었던 일이었지만 점차 남편의 태도에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 네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다고. 우리 엄마를 무시해? 그까짓 거 밥값 내면 될 거 아니야. 나중에 말해도 될걸. 사람들 그렇게 많이 있는 곳에서 티 내나 있었냐? 내가 이래가지고 당신한테 질리는 거야. 사람들 다 있는 앞에서 망신시키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 내가 이래가지고 너랑 헤어진 거라고. 네 싹수가 노래서 헤어진 거 아직도 모르겠냐? 참나. 그래, 그 피가 어디 가겠니? 뻔뻔하게 남의 업장에서 돈 한 푼 안 내고 먹을 거 다 먹어놓고서는 홍보했다면서 퉁치자는 네 엄마나? 그거 듣고서도 지 엄마한테는 제대로 한마디도 못하는 죄 없는 나한테 전화해서 따지는 너나. 진짜 지겹다 정말. 야, 너만 지겹냐? 나도 너 지겨워. 그래서 헤어진 건 모르냐? 네가 얼마나 잘났다고. 엄마가 겁만 따지네 어쩌네 할 때부터 넌 글렀어. 야, 얼만데? 내가 그동안 갚을 테니까 얼마냐고. 계좌번호랑 다 지금 보내줘. 뭔가 착각을 단단히 하신 모양인데 네 엄마가 데리고 온 사람들이 먹고 마신 것만 해도 얼마인 줄 있나 알고 그 말 하는 거니? 거기다가 오늘이 처음일 거라고 생각한 것도 참 웃기네. 지금이 처음이라고 생각했어? 나 없을 때만 골라서 왔더라. 처음에는 지인들이랑 같이 와서 먹고 그랬을 때 직원들이 나 이혼한 거 모르니까 그냥 받아줬다고 하더라. 근데 나중에 내가 말하니까 이제야 이런 일이 있었어 하면서 알게 된 거야. 이번에는 내가 늦지 않게 가서 망정이지. 일단 그 전부터 공짜로 먹었던 거 정산해 줄게. 그것도 다 내놔 그러면. 참고로 이번에는 800만 원이니까 그것부터 계산하자. 뭐? 800만 원? 어디서 밥값을 뻥튀기야? 얼마나 먹는다고 800만 원씩이나 나오냐고? 너 거짓말하면 사기죄로 고소할 거야. 알았어? 해봤자 몇십만 원밖에 안 나오는 싸구려 가게에서 무슨 800만 원이야? 너 이거 수작 부리는 거지? 수작이라니. 맘대로 생각해.
내가 세세하게 청구서 작성해서 싹 다 보낼 테니까. 다행히 그동안 CCTV도 다 저장해뒀고 그냥 봐봐. 근데 이거 빠른 시일 내로 해결해야 될걸? 안 그러면 내가 당신네들 사기죄로 고소할 거니까. 네 엄마 그렇게 좋아하는 건강한 콩밥도 앞으로 질리도록 먹겠네.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말 그대로 시모는 내가 가게의 자리를 비운 날에만 골라서 사람들을 데리고 몇 번 공짜로 밥을 먹었었어요. 처음 몇 번은 사장님의 시모라고 하니 그렇구나 하고 반겼던 직원들도 점점 제가 자리를 없을 때만 골라서 오는 것을 느끼고서는 저에게 연락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직접 현장을 잡게 된 것이었죠. 시모와 남편은 끝까지 뻔뻔하게 나왔습니다. 당장이라도 돈을 줄 것 같았던 남편은 오히려 제가 사기를 친다면서 대응을 하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메시지부터 통화 내역, 휴대폰 SNS 내역까지 모두 깔끔하게 체크를 했습니다. 점점 자신들에게 불리한 상황일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는지 그제야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당신, 미안해. 엄마가 그동안 여러 번 당신 가게에 가서 식사를 하셨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 나도 이제야 들어서 알았어. 그랬으면 처음부터 당신한테 미안하다고 했을 텐데. 어쨌든 미안해. 엄마가 무전취식한 비용은 내가 다 부담할게. 청구서 넣어줘. 근데 정말 미안해. 고소한 거 치아도 해주고. 왜? 이제 와서 콩밥 먹는 게 좀 무섭긴 하나 보지? 왜? 그까짓 돈 얼마 안 되는 거 바로 갚을 수 있다고 한 거 아니었어? 전이나 지금이나 당신은 참 변한 게 없네. 어머님이 한 말은 모두 법이고 진리야? 내가 그렇게 말할 때는 하나도 안 듣더니만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는 이유가 뭔데? 그리고 당신 깜찍한 일도 많이 했더라. 우리 이혼하기 전에 당신 부정행위 했더라고. 내가 그거 증거 모으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나? 그거까지 같이 청구했으니까 어디 한번 다 잘 대처해봐. 그것도 봤어. 당신 그거 오해야. 걔는 그냥 친하게 지내던 후배였을 뿐 당신이랑 결혼했을 때는 그렇지 않았어. 우리가 이혼하고 나서야 나도 걔랑 만나기 시작한 거고. 그건 오해야. 이미 걔네 회사에 다 소문났던데 그거 당신이 말한 거야? 진짜 그런 거 아니니까 제발 이것도 좀 가서 오해 좀 풀어줘. 그래, 끝까지 뻔뻔해야지. 그래야 내가 안 흔들리고 끝까지 가보지. 내가 오해라고? 어떻게 오해가 아닌 걸 증명할 건데? 당신 지방으로 납품 가야 한다고 간 날 상간녀랑 같이 가지 않았어? 그 상간녀는 돈도 없나 봐. 호텔을 같이 들어가고 그리고 친한 후배랑 손도 잡고 다니니? 와, 내가 이거 몰랐으면 어쩔 뻔했어? 당신 참 기뻤겠다. 근데 어쩌지? 내가 이거 다 알아버렸는데. 당신 참 바쁘겠어. 당신 사건도 해결해야 하고 어머니 사건도 해결해야 하고. 제발 부탁이야. 한 번만 용서해줘. 이미 우리 끝난 사이잖아. 이제 와서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소용이야? 혹시 나랑 재결합 원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미안한데 나 당신이랑 재결합할 생각 하나도 없어. 무슨 자신감이야? 난 당신이랑 재결합하고 싶지도 않고 누가 재결합 안 하면 죽인다고 협박해도 그냥 죽고 말 거야. 걱정 마. 단지 내 뒤통수 쳤다는 거, 내 사업장 무시했다는 거에 화가 났을 뿐이야. 그래, 당신은 항상 이랬지. 늘 어머님이 이쁘다 멋지다 하니까
정말 자신이 이쁘고 멋지다 생각하면서 사람 까락 뭉개고 마치 나와 살아주는 양 그랬었잖아. 그거 내가 한 방에 깨트려 줄 테니까 기다려. 저는 냉정하게 남편에게는 위자료 청구와 상간녀 청구를 진행하였고 시모의 무전취직 사기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수차례 걸쳐서 저희 가게에 와 밥을 먹고 갔던 시모는 결국 벌금을 내야 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서 시모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손절을 당했다고 알려졌고 남편은 만나고 있던 상간녀와도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두 사람만 서로의 곁에 남게 되었지만 두 사람은 같은 집에 살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두 사람이 같이 있어봤자 서로에게 스트레스가 된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이죠. 남들의 시선이 중요했던 시모는 더욱 냉정한 시선 속에서 결국 이사를 가야만 했습니다. 남편 또한 시모를 따라서 이사를 가며 이직을 하게 되었죠. 이사를 간 곳에서도 시모와 남편은 따로 집을 얻어서 살고 있다고 해요. 저는 요즘 분점도 내면서 점점 가게가 성장하고 있답니다. 사실 그동안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서 정신이 없었는데 이제는 가게에만 집중을 하니 더 잘 되는 것 같네요. 앞으로는 봉사도 하면서 잘 지내보려고요. 제 긴 사연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자신의 삶에 좀 더 집중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결혼을 하고 정말 갖고 싶었던 아이를 낳아 이제 내 인생 정말 행복하겠구나라고 싶었어요. 하지만 점점 남편은 변해가기 시작했고 어느덧 집에만 있는 저를 구박하기 일쑤였어요. 하지만 결혼하면 다 애를 보고 살아야지라는 마음으로 넘어가던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남편은 저를 두고 대놓고 바람까지 피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실수할 수 있지, 처음이겠지라는 마음으로 눈 감았던 것이 도저히 눈 감을 수 없는 지경까지 이뤘고 전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남편을 설득시켜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최악으로 돌아오는 대답은 남편은 뻔뻔스러운 태도였어요. 이쯤 돼서 그만둬. 나 몰라서 가만히 있는 거 아니야. 정윤이 때문에 참는 거니까 빨리 정리하는 게 좋을 거야. 아이 보기에 창피하지도 않아? 나를 홀대하는 건 몰라도 자식한테 부끄러운 짓은 하지 말아야 할 거 아니야. 가뜩이나 예민한 사춘기 아이인데. 곰 같은 게 영원히 모를 줄 알았는데 어떻게 눈치를 또 챘대? 알면 찌그러져 있어. 분위기 파악 안 되나 본데. 당신 나랑 이혼하면 개털 되는 거야. 결혼하고 지금까지 살림만 했던 사람이 나랑 이혼하면 그 나이에 제대로 된 일이나 할 수 있겠어? 뻔뻔하기가 하늘을 찌르네. 미안하다고 사정사정해야 할 사람이 지금 내 앞에서 오히려 당당하게 소리를 쳐? 인간이 어쩜 그래? 그럼 이혼해. 깔끔하게 이혼하면 될 거 아니야. 뭐 알고 있다고 하니까 말하자면 그 사람도 오히려 나 이혼하길 바라니까 네가 이혼만 해주면 땡큐다 이 말이야. 이런 나랑 살기 싫으면 당장 나가. 너한테 사과할 생각도 없고 말릴 생각도 없으니까. 당신 정말 최악이다. 원래도 이런 사람이었던 거야? 십몇 년을 그럼 이런 모습 감추고 어떻게 살았어? 정말 최악이야. 바람을 피우고 있는 남편에게 딸아이를 생각하여 그만두라고 했지만 남편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바람 피우는 상대는 저의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이혼을 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친구가 안쓰러워 가끔 저희 가족 모임에 초대하여 놀러도 가고 밥도 먹고 했던 것이 화근이 되어 제 남편과 그렇게 외도를 저지르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고, 남편에게 배신과 절친했던 친구의 배신으로 그때는 모든 것이 원망스럽고 힘든 나날이었어요.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이 평생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니 더욱더 견디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가 어떻게 그러니? 내가 너한테 어떻게 대했는데? 이혼하고 홀로 애 키우는 거 안쓰러워서 지극정성으로 잘해줬더니 나를 배신하고 내 뒤통수를 쳐? 너 이러려고 일부러 계속 우리 집에 놀러오고 내 남편이랑 만날 구실 만들었던 거지? 당연하지. 네가 이런 자리 만들어준 게 바보지. 네 남편 얼마나 매력적이니? 그런 남자를 보고 안 끌릴 여자가 어딨어? 네 남편도 나 너무 좋댄다. 내 딸까지 본인 딸로 키울 수 있을 정도래. 아, 그런 남자랑 넌 계속 살고 싶니? 너만 빠져주면 돼. 아니, 내가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 내 딸 위해서라도 나 이혼 절대 안 해. 내가 이혼 안 해주면 너흰 그냥 상간 남녀일 뿐이야. 뻔뻔하게 나한테 이혼을 요구해? 너희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내 발등을 내가 찍었지. 너 같은 걸 친구라고 생각했다니. 마음대로 해. 마음 떠난 남편 붙잡고 사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네가 몰라서 그러지. 하여간 옛날부터 미련하다니까. 그리고 난 너 예전부터 친구로 생각한 적 없어. 세상에 친구가 어딨니? 인생 혼자야. 너같이 어리석은 애들이 뒤통수 맞지. 인생 너 그렇게 살지 마. 언젠가 크게 후회할 날이 있을 거야. 사람이 탈을 쓰고 네가 이러면 안 되는 거지. 두고 봐. 아우, 무서워라. 그래, 어디 한번 이악 물고 복수해봐. 네가 할 수 있는 게 있을진 모르겠지만 남을 너무 믿는 너를 탓하렴? 남편과 상가녀는 오히려 절 미련한 사람으로 몰며 뻔뻔하게 나왔어요. 이혼이야 하면 어려울 게 없었지만 하나밖에 없는 딸 상처 주고 싶지 않았고 아이한테만큼은 아빠의 부재를 만들어주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결국 한창 공부에만 집중해도 모자랄 고등학생 딸은 결국 아빠의 외도 사실을 알아버렸고 정말 미안하게도 착한 딸은 제 마음을 헤아려주며 오히려 위로해 주었어요. 창피하기도 하고 우리 딸이 상처받았을 생각을 하니 제가 상처받은 마음은 오히려 아무렇지 않았죠. 그저 딸아이가 괜히 우리 때문에 한참 진로를 결정하고 예민할 때 엇나가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만 앞서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딸은 바르게 자라더군요. 엄마, 이혼해. 난 괜찮으니까. 엄마가 왜 저런 인간들한테 이런 꼴을 당해야 해? 나 때문에 참는 거면 제발 끝내 그냥. 아니야, 괜찮아. 내가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주니? 그리고 네 아빠인데 지금은 원망스러울 수 있지만 나중에 아빠가 없는 것보다 있어야 하는 자리가 더 많을 거야. 그런 거 너한테 겪게 해주고 싶지 않아. 엄마한테는 나쁜 남편일진 몰라도 너한텐 좋은 아빠 자리 남겨두고 싶어. 우리 착한 딸 언제 이렇게 철이 들어서 엄마 마음을 헤아려 주지? 정말 미안하고 고맙다. 엄마가 이렇게 힘든데 날 위해서 참는 게 다 무슨 소용이야. 난 엄마 힘든 거 싫어. 그러니까 그냥 끝내. 아빠라는 인간 어떻게 엄마를 두고 딴 여자랑 그렇게 살림을 차리려고 할 수가 있어? 그것도 엄마 친구랑. 나 용서 못해. 그러지 마, 정연아. 그래도 네 아빠가 너한텐 각별하잖아. 엄마는 너 하나만 생각하면 다 참을 수 있단 말이야. 내가 아빠 설득해 볼게.
엄마가 안 되니까. 아빠가 그래도 내 말은 듣겠지. 엄마 상처받게 할 수 없어. 고작 그런 여자 때문에. 저에게 모질어도 딸아이에게만큼은 다정한 남편이었기 때문에 아빠 자리를 쉽게 없애고 싶진 않았어요. 하지만 고등학생인 딸은 바람이 나서 저에게 이혼을 뻔뻔하게 요구하는 남편을 혐오하더라고요. 제가 끝까지 이혼할 수 없다고 하자 딸은 아빠를 설득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아빠라는 인간에게 처음으로 상처를 받게 되었는데 전 그 모습을 보고 이혼을 결심했어요. 아빠가 엄마 한 번만 생각해줘. 우리 세 식구 이렇게 행복했는데 갑자기 이혼이라니. 나 아빠 용서되진 않지만 그래도 엄마가 저렇게 이혼하지 않겠다고 하니 아빠 설득하는 거야. 아빠가 지금 마음 돌리면 나 모든 거 다 잊고 아빠 용서할게. 나도 내 인생이 있는데 너한테 이런 말 들어야겠니? 지 엄마 닮아가지고. 하여튼 빡빡해. 나 설득할 생각 말고 네 엄마 설득해서 이혼 도장 찍으라고 해. 딸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지 아빠를 용서하냐 마냐야? 집안 꼴 잘 돌아간다. 아빠가 그런 말 할 자격이나 있어? 어떻게 여자 하나 때문에 우리한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 아빠 안 같아. 진짜 실망이야. 네 엄마가 너한테 그렇게 말하라고 시키디? 하여간 딸한테 못하는 말이 없다니까. 네 엄마한테 이혼 도장 찍으라고 해. 내가 그 잡것이랑 아빠랑 살게 놔둘 것 같아? 절대 안 되지. 어떻게 홀려놨길래 아빠가 이 지경이 돼? 용서 안 돼, 정말. 이게 그냥 어디서 배워먹은 말버릇이야? 내가 널 너무 오냐오냐 키웠지? 이래서 위아래도 없이 감히 입을 놀려? 딸이 남편에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자 남편은 화가 났는지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딸버 보였던 면보를 잊어버리고 처음으로 딸아이에게 소리를 지르며 뺨을 날렸어요. 전 그 모습을 보자마자 정말 눈이 돌아갔고 나한테 그렇게 막대하는 것도 모자라 여자 때문에 본인의 딸한테까지 손찌검을 한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았었죠. 이 모습을 보고 참을 수 없이 힘들었고요. 애를 어떻게 키웠길래 싹수 없이 아빠를 가르쳐? 내가 그동안 너무 오냐오냐 했지? 어디 맛 좀 봐라. 일로 와. 미쳤어?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애를 건드려? 여자한테 눈이 멀어가지고 본인 딸한테 이러고 싶어? 진짜 니네 사랑 눈물 난다. 그러니까 이혼해 달라고. 이 꼴 저 꼴 보기 싫으면 이혼하면 될 거 아니야? 너도 쟤도 다 정 떨어진다. 새 출발하게 나 좀 내버려 둬. 그래, 이혼하자. 나도 이렇게 자식 나몰라라 하는 정신 빠진 놈이랑 절대 살고 싶지 않아. 인간 쓰레기 같은 놈. 저 자식 버리고 너 잘 되나 두고 보자. 이제야 말이 통하네. 진작 이혼해 줬어야지. 정연이나 너나 내 앞길 방해하면 나 절대 가만 안 둬. 되도록이면 빨리 도장 찍자. 전 그렇게 남편과 이혼을 준비하게 되었는데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줘라는 생각이었지만 딸아이에게 손찌검을 하는 남편을 보니 이젠 정말 같이 못 살겠다 싶었고 남편은 고등학생 딸아이를 두면서 살았던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변해 있었죠. 또한 제가 이혼을 하겠다고 하자 모든 재산을 시어머니 명의로 돌려놓았고 제가 재산 분할을 요구하자 배째라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정말 힘든 이혼 소송이었지만 유책 배우자인 게 남편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위자료와 상간녀 위자료만 받게 되었고
그 많은 재산은 분할할 수 없었어요. 정말 억울하고 화가 났고 남편과 상간녀는 더더욱 저를 약올렸어요. 미리 손을 써놨구나. 어떻게 네 딸을 낳은 나한테 이렇게 돼? 내가 당신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니? 이제 재산까지 돌려놔? 정말 정 떨어진다. 당신이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어. 나한테 땡전 한 푼 주는 게 그리 아까웠어? 십몇 년 살 부비고 산 부부인데. 너 바보 아니니? 그럼 우리가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당할 줄 알았어? 위자료야 줄 수 있지. 그깟 것 얼마나 한다고. 이제 우린 새 출발할 거야. 네 남편, 아니지. 이젠 내 남편이지. 잘 데리고 살아볼게. 너도 새 인생 살아. 뭐 할 수 있는 게 없겠지만. 그나마 정연이 때문에 위자료도 깔끔하게 해준 거야. 네가 내 재산에 기여한 게 뭐가 있다고 내가 재산 분할을 해줘? 나도 다 알아봤어. 법적으로. 인생 한 번인데 사랑하는 여자랑 살아야지. 내가 왜 이런 사랑을 포기하겠어? 이제 얼굴 보는 일 없게 하자. 나 다 있고 너도 새 출발해. 어차피 정연이도 이제 곧 졸업인데 너도 새 인생 살아야지. 이제 너랑 나랑 완전 끝이야. 남편과 상간녀는 저에게 그런 막말을 하며 사라졌고 정말 좌절스러웠어요. 하지만 이제 곧 대입을 앞둔 딸아이가 있었기에 여기에만 매진은 할 수 없었습니다. 전 최대한 상처받았을 딸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노력했고 이제 제가 무조건 책임지고 끌고 가야 할 딸이기 때문에 딸아이의 대입만을 위해 신경 썼어요. 딸아이는 이혼하고 상처받은 저를 위해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내가 엄마 인생 보상해 줄게. 아빠 만나서 고생만 하고 나 키우느라 희생한 엄마 절대 이렇게 슬프게만 하지 않을 거야. 엄마는 네가 해준 말에 다 보상받은 것 같아. 아빠가 떠났지만 엄마는 네가 있으니까 괜찮아. 뭐 안 맞으면 이혼할 수도 있지. 그러니까 넌 그냥 너만 신경 써. 엄마 책임진단 생각도 하지 마. 엄마도 일자리 알아보고 새 출발할 거니까 너무 걱정 마. 두고 봐. 내가 어떻게 하나. 엄마는 그냥 나만 보고 살아도 돼. 내가 모든 거 다 보상해 줄 거니까. 난 아빠 절대 용서 안 해. 배로 다 갚아줄 거야. 우리의 이혼으로 딸아이에게 괜히 독한 마음을 먹게 한 건 아닌지 걱정이 되었지만 이미 딸아이는 머리가 커서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가 숨기려 해도 다 알더라고요. 그리고 딸은 그 난리통 속에 수능을 보았고 원래도 똑똑했던 딸이었기 때문에 좋은 대학에 원하는 과로 진학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얼마나 기특한지 그날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우리 딸, 이 난리통 속에 정말 하고자 하는 거 다 이뤄내서 장하다. 우리 딸은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거야. 너무 고마워. 아빠라는 작자한테 입학금 달라고 해야지. 이런 건 자식한테 기본으로 해주는 거잖아. 엄마, 내 등록금 신경 쓰지 말고 아빠가 준 위자료로 하고 싶었던 거 배우고 해봐. 나한테 들어가는 돈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인간한테 달라고 할 거니까. 엄마도 돈 있어. 네 아빠가 주는 양육비도 있고. 그러니까 더 이상 아빠랑 그러지 마. 너만 상처받을 것 같아서 그래. 딸아이는 오히려 아빠라는 작자에게 대학 학비를 받아내야겠다고 했어요. 그쯤 남편은 양육비가 항상 밀렸었고 딸아이가 성년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지급기간에 거의 만료될 시기가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딸아이는 그렇기 때문에
대학 학비만큼은 바람피운 아빠에게 받아낸다고 하더라고요. 저 때문에 딸아이가 억척스러워진 건 아닌지 참 걱정이 되었고, 그런 딸아이에게 남편의 반응은 가관이었습니다. 정말 여자의 눈이 멀게 되더니 자기 자식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이 되었던 거죠. 뭐? 돈을 달라고? 니네 엄마가 시키디? 연락 한 통 없다가 갑자기 연락해서 학비를 내달라니. 진짜 어이없네, 니네 모녀. 뭐 나한테 돈 맡겨놨냐? 어차피 너도 이제 성인이잖아. 내가 양육비 줘야 할 의무도 거의 끝나가는 시점인데 내가 왜 줘야 되는데? 아빠 진짜 너무한다. 나 아빠 딸이야. 나한테 주는 대학 학비가 그렇게 아까워? 진짜 아빠 맞아? 아빠 아닌 것 같아. 너도 성인이잖아. 아빠 이해 못해? 사랑하는 사람이랑 말년에 살아보겠다는 이 마음 네가 먼저 이해 못했잖아. 나도 나 이해 안 해주는 딸 필요 없어. 아빠는 이제 이 아줌마랑 새 출발할 거고 너네 엄마랑 너 그냥 알아서 살아 제발. 진짜 뻔뻔하다. 어떻게 나한테 이런 아빠가 있는지 창피하고 수치스러워. 그래도 해야 할 도리는 다 할 줄 알았는데. 지 애비한테 말하는 꼬락서니하고는. 학교는 무슨 학교야 네가? 나가서 돈 벌래? 너도 네 어미처럼 버려줄까? 돈 얘기할 거면 나 찾아오지 마. 학비 없으면 학교 가지 말고 일하라고. 다시 한번 돈 얘기하러 오면 그땐 진짜 가만 안 둘 줄 알아. 아빠 없다고 생각해 그냥. 세상에 아빠 없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너희 모녀는 어떻게 나한테 집착만 하니 진짜? 아유 속 터져. 그래. 그냥 죽었다고 생각할게. 아니 차라리 죽어 없는 게 낫지. 이런 아빠가 뭐가 아빠라고. 참 내가 돈을 받으러 왔는지. 딸아이의 말이 끝나자 남편은 딸이 한 얘기를 듣고 화가 났고 그 길로 모범생 친딸의 머리를 휘어잡아 내쫓았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눈이 돌았고 감히 내 딸에게 또 손을 대다니 여자에 비춰도 단단히 둔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딸이 돈을 달라고 찾아왔다는 것을 알게 된 상간녀가 절 찾아와 제 속을 뒤집는 얘기를 짓거렸어요. 전 분노를 참지 못하였고 그 자리에서 상간녀에게 욕을 하며 얼굴을 사정없이 내려쳤습니다. 그래도 그땐 속이 참 시원하더라고요. 평소에 개미 한 마리도 없애지 못했던 제가 사람을 그렇게 대할 수 있는지 저조차도 놀랬어요. 정연이 시켜서 돈 뜯어내려고 했니? 너도 진짜 딱하다. 이제 이혼했는데 그렇게 바질가랑이 붙잡고 싶어? 네가 뚫린 입이라고 막말하지? 사람이 뻔뻔해도 정도가 있어야 하는 거야. 너 같은 거 진짜 파렴치하다. 소름 돋아. 그건 모르지? 네 딸이 학비 달라고 했는데 안 낸다고 하고 내 딸 4년제 전액 학비 대준 거 아니? 그것도 일시불로. 학교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하라고 통장에 보내줬어. 이것만 봐도 알겠지? 이제 미련 제발 버리고 니네 인생 살아. 뻔뻔한 걸로 따지면 너 진짜 국가대표구나? 너 같은 앤 그냥 말이 안 통해.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지. 오늘 어디 맛 좀 봐. 어머머, 어머, 이거 안 나? 이게 어디라고 와서 행패야? 이렇게 무식하니까 네 남편이 널 두고 나랑 바람이 나지. 아우, 이거 나. 상간녀를 정신 나가도록 혼줄 내놓으니 그래도 분은 풀렸지만 그래도 온전히 모든 게 해결되지 않았기에 속은 답답했습니다.
본인 딸한테 그렇게 모질게 대해놓고 상간녀 딸은 4년째 전액 학비를 내줬다고 했고 그 말을 들으니 또 한 번 딸이 받을 상처에 눈물이 쏟아졌죠. 그리고 전 이를 악물었고 어떻게든 딸아이와 둘이 잘 살아내야겠다고 생각하며 남편과 상간녀가 준 위자료로 장사를 시작했어요. 남편은 이제 다시 연락하지 않는 조건으로 상간녀에게 무력을 쓴 죄를 묻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무식하게 여편네가 힘만 세가지고 아주 작정을 하고 덤벼들었더구만. 다시 연락하지 않는다면 고소는 안 할게. 이게 너랑 같이 살았던 정으로 내가 주는 마지막 선물이야. 절대 연락하지 마. 너 이렇게 무력 쓴 거 고소하면 바로 구속감이야. 알아? 그래, 눈물겹게 고맙다. 너한테 연락할 일은 없을 거야. 한동안 널 남편으로 믿었다니 내 발등을 내가 찍은 셈이지. 그 일이 있고 나서 전 앞만 보고 달렸고 딸아이의 학비를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다행히 장사는 평타 이상이었고 딸아이는 대학을 진학해 본인 진로를 위해 악착같이 공부하고 몰두했어요. 그런 딸아이가 안쓰러운 반면 정말 대견하고 자랑스러웠고 그렇게 9년이 흘렀습니다.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니 솔직히 제가 받은 상처 다 잊혀졌고 제 옆에 딸아이가 있어서 정말 행복하기도 했어요. 저와 딸아이의 상처가 아물어져 갈 때쯤 딸은 저에게 어느 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내가 그 인간 끝장내줄게 엄마. 이날만을 기다렸어. 엄마한테 얘긴 안 했지만 난 준비 다 됐거든. 내가 하는 거 지켜봐줘. 더 이상 엮이지 마. 너 상처받는 거 2번이면 좋게. 그 인간은 그 인간대로 살게 내버려 두고 우리 그냥 다 잊자. 엄마, 지금 너무 행복해. 이렇게 장사도 잘 되고 자리도 잡고 너도 네가 하고자 하는 거 다 이뤘고 뭐가 부족해. 그만 다 잊자. 아니, 나 절대 못 잊어. 그 인간들 잘 살게 둘 수 없지. 나 검사잖아, 엄마. 그동안 참고 참았어. 그리고 준비는 끝났어. 엄마 대신 내가 그 인간들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해줄 테니까 두고 봐. 어디서 감히 인간들의 탈을 쓰고 살아가? 끝장내야지. 그런 일이 있고 9년 뒤 검사가 되어온 딸이 남편을 향해 서슬퍼런 복수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딸아이는 검사가 되고 일을 하면서 차츰차츰 남편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 대해 뒤를 캐기 시작했고 비자금이며 횡령 등 여러 가지 불법 자금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죠. 워낙 싹싹하고 인간관계가 넓었던 딸아이의 몇 년에 걸친 복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곧 남편 회사는 검찰 조사가 들어갔는데 검찰 조사가 들어가게 되어 남편은 크게 타격을 받았고 가족을 수사할 수 없었던 딸은 본인과 가장 친한 동기검사, 즉 딸아이의 모든 것을 알고 지낸 동기검사에게 부탁을 해 남편을 기소하였어요. 모든 걸 알게 된 남편은 충격을 받았고요. 아마 저희 모녀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줄 알았겠지만 딸아이는 그새 검사가 되어 있었고 저 역시 반찬 장사를 시작해 그래도 그 동네 주변에서는 아주 유명한 반찬 가게로 자리를 잡았거든요.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이 전 최고의 복수라고 생각했습니다. 날 보고 많이 놀랐나 봐. 개 3명씩. 이 자금 횡령이며 불법 자금이며 어떻게 세탁했는지 다 조사 들어가고 있으니까 기다려. 그리고 아마 당신이랑 재혼한 그 정신 나간 아줌마도 이 돈 같이 쓴 거잖아? 피해가진 못할 거야. 아니,
네가 어떻게 검사가 돼? 그래, 달러로 좀 해라. 내가 막판에야 아빠 노릇 못했지만 그동안 먹여주고 키워줬는데 네가 이런 거 막을 정도는 될 거 아니야. 잔말 말고 막아줘. 아빠 인생 한번 살린다 생각하란 말이야. 그래야 사람이지. 나 기소한 검사랑 너랑 동기라며. 그러니까 말 좀 잘해줘. 네 아빠라고 하면 좀 봐줄 수도 있잖아. 부탁한다 내 딸아. 어? 개세명 씨, 어디서 딸딸거려. 당신이랑 손절한 지가 언제인데. 이거 다 내가 벌린 판이야. 변명은 검찰 조사에서나 하라고. 구속 절대 못 피해가. 당신 중년은 깜빵에서 썩게 될 거니까 그리 알아. 9년 동안 행복했지? 처자식 버리고 나가서 당신이랑 똑같은 여자랑 그 자식이랑 얼마나 깨복같겠어. 이제 남의 눈에 눈물 난 대가는 치르셔야지. 아주 즐겁다 진짜. 그렇게 남편은 검찰에 송치되었고 회사 회계장부부터 모든 걸 싹 다 터는 동료 검사였어요. 장부부터 모든 걸 보니 하나도 깨끗한 게 없었다고 했고 이 돈을 같이 쓴 상간녀에게도 조사 명령이 떨어졌는데 상간녀는 딸아이를 보자마자 하얗게 질렸죠. 그러면서 본인은 아무 죄가 없다고 오히려 남편 책임이라며 소리를 지르고 악을 써댔는데 정말 눈물겨운 사랑이었습니다. 네가 어떻게? 아니, 네 아빠를 그렇게 깜빵에 쳐넣으려고 하는 거니? 아, 어쩜 애가 그렇게 독해? 그리고 나는 왜 끌어들이는 거야? 난 네 아빠가 그냥 사주는 거 있고 그런 건데 그런 돈인 줄 몰랐다고. 내가 그런 돈인 줄 알았으면 썼겠니? 쟤는 네 아빠한테 물어. 나한테까지 이러지 말고. 너 나한테 악감정 있는 건 알다만 그래도 죄 없는 사람한테 이러면 되겠니? 그건 핑계고 다 나와 있어. 법인카드로 미용 시술이며 당신 딸 유학 비용이며 쓸 땐 좋았겠지만 이제 벌을 받을 차례야. 아주 어마어마하게 썼네. 보니까 연간 12억이라니. 스케일이 크셔 아주. 명품을 이렇게나 사셨어? 진짜 웃긴다. 당신 얼굴엔 시장표 옷이 딱인데. 뱁새가 황새 쫓아가다 큰일 나요, 이 아줌마야. 개세명이 당신 동아줄인 줄 알았나 본데 썩은 줄이었어. 이제 벌 받을 각오해. 늦은 나이에 어디 한번 빨간 줄 그어보라고. 내가 흘린 눈물 그대로 피눈물로 갚아줄게. 아니 얘. 나는 잘못 없다니까. 니네 아빠가 쓰라고 준 카드인데 왜 나한테 그러는 거야? 이게 아주 웃겨 정말. 너 지금 니네 아빠가 니네 모녀 버렸다고 앙심 품어서 이러는가 본데 정신 차려. 왜 나한테 억지를 부려? 이성적으로 행동해. 그리고 나도 피해자야. 니네 아빠 만나서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봉양했는데 이 정도 돈은 쓸 수도 있는 거지. 왜 나한테 그래? 당신도 이성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개세명 그 인간 그렇게 사랑한다면서 결국은 그 인간 탓을 하다니 눈물겨운 사랑이네. 더러운 상간남녀 어디 한번 막판에 벌 받아보라고. 내 인생 성공했다. 오로지 내 목표는 당신들 빵에 쳐넣는 거였거든. 거지 같은 호족 때문에 내가 기소 못하는 게 한이지만 그래도 내가 조사하고 나머지는 친한 검사한테 넘겼으니 빵에 가는 건 확실할 거야. 그렇게 상간녀도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그리고 남편은 법인카드와 회사 돈 횡령을 한 혐의로 구속이 확정되면서 상간녀 또한 연간 12억이나 되는 돈을 개인적으로 쓴 혐의로
남편과 함께 구속 확정이 되었어요. 그야말로 상간남녀 중년 인생, 감옥에서 썩게 된 것이죠. 회사에선 대표가 구속되자 대표 해임만까지 건의되어 남편은 회사에서 쫓겨났고 전문 경영인이 회사를 경영하게 되었습니다. 딸아이는 저에게 복수해 줄 거라는 약속을 지켰고 그걸 지키기 위해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을지 안 봐도 화냈어요. 제 딸아이지만 정말 대견스러웠고 한편으론 마음이 많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네 아빠인데 그래도 이러면 되겠니? 어떻게 그렇게 모질어? 지엠이 닮아가지고 애미가 꾀인 거지? 얼른 네 아빠 형량 적게 해달라고 말해라. 너 그 정도 능력 되잖아. 어떻게 딸이 아빠를 구속시키려고 남한테 네 아빠 비리장부를 갖다 바쳐? 이런 완전 콩가루 집안이야. 아무리 못난 아빠라지만 하나밖에 없는 아빠인데 네가 그럴 수 있는 거냐? 당장 중지시켜. 할머니, 웃기네요. 엄마 아빠 이혼할 때 뒷짐지고 구경만 해놓고 상간녀한테 며느리라고 했으면서 이제 와서 아빠라니. 전 아빠 없어요. 제 눈엔 그저 불법 천지인 범죄자일 뿐이라고요. 다신 찾아오지 마세요. 웃기네요. 엄마랑 그 인간 이혼하고 단 한 번도 저 찾은 적도 없으면서 이제 와서 찾아와 한다는 소리가 아빠 형량 좀 줄여달라니. 진짜 우습기 짝이 없어요. 그러니 인간 좀 잘 키우지 그러셨어요. 어떻게 키웠길래 인간 이하의 짓을 하고도 뻔뻔하게 얼굴 들고 살 생각을 했는지 역겹네요, 정말. 뭐야? 아, 너 정연이 맞냐? 어떻게 이렇게 독해? 지혜비 구속을 깨어내서 네가 발 뻗고 마음 편할 줄 알아? 이 못된 것! 어디서 이 할망구가 우리 딸한테 못됐다 마다야? 당장 나가요! 당신 얼굴 보면 그 인간 얼굴 생각나니까 내 딸한테도 찾아오지 마! 예, 네가 정연이 좀 말려봐라. 네 말은 들을 거 아니야. 애비가 너한테 모질게 군 거 내가 사과할게. 어떻게 아들을 감옥에 두고 내가 발 뻗고 자겠어. 그러니까 제발 정연이 좀 말려줘. 그래도 한때는 네 남편이었고 애 아빠였잖니. 제발. 누가 애비고 남편이에요. 아무리 나한테 연애도 소용없어요. 당신도 똑같아. 방관했잖아. 그때 그 시절 그제 달게 받는 줄 알아요. 딸아이에게 들었단 말 중 가장 웃겼던 건 남편이 만들어 놓은 재산들, 즉 저와 이혼 당시 저에게 재산 분할을 해주지 않으려고 시모 앞으로 돌려놓은 재산 중 일부를 상간녀 앞으로 해줬다고 했고 상간녀는 그걸 팔아 주식이며 코인이며 정신 못 차리고 해대다가 모든 걸 잃었다고 했습니다. 그걸 알 길 없는 남편은 그저 지 재산이 잘 있는 줄 알았고요. 딸아이가 조사 중 너무 웃겨 남편에게 모든 걸 얘기하니 남편은 조사 과정에서 부들부들 떨면서 본인이 사람을 잘못 봤다고 그제야 용서를 빌었다고 했어요. 간이고 쓸개고 빼줄 것처럼 사랑했던 여자에게 재산도 다 털리고 회사 돈까지 횡령하는 최악의 범죄자로 전락한 게 웃겼어요. 내가 사람을 잘못 봤지. 이제 와서 너한테 이런 말 하는 게 미안하지만 내가 형 다 살고 나오면 받아줄 수 있니? 네 엄마 가뜩이나 마음 약해서 내가 이렇게 말하면 받아줄 것 같은데 네가 날 받아줘야 할 것 같거든. 내 죄는 내가 뉘우치 마. 누구요? 당신 범죄자예요. 지금 어디 와서 받아달라요? 당신 같은 범법자랑 다신 엮이고 싶지 않으니 그냥 회개하며 사세요, 평생.
두 남녀의 법정 구속으로 모든 게 일단락이 되었고, 딸은 본인이 기소하진 않았지만 이 모든 판을 만들어 결국엔 벌을 주었다고 생각해 통쾌해했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묵은 재증이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딸아이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뭘 했어, 엄마? 내가 절대 용서 안 한다고 했지? 나 지금 진짜 사이다 1000개 마신 기분이야. 엄마도 조금이라도 속 시원해졌으면 좋겠다. 나쁜 사람들 그렇게 잘 살게 놔두면 안 되지.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이라 이렇게 불법 천지일 줄 알았어. 천성 어디 가겠어? 회사 파보길 잘했지. 이제 우리 모두 있고 진짜 새 출발 해보자. 악자같이 공부한 보람을 느껴서 기뻐. 엄마도 한편으론 너무 고마운데 너한테 큰 짐을 준 것 같아 너무 미안하지. 엄마 아빠 잘못 만나서 괜히 그러는 것 같고 남들이 겪지 말아야 할 것들을 겪게 낸 게 엄마는 너무 죄책감이 커. 너한테 가장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이기도 하고. 전혀 엄마가 뭐가 잘못이야. 나쁜 인간들이 잘못인 거지. 난 전혀 엄마 잘못이라고 생각 안 하니까 나한테 미안해하지 마. 이제 나 어린애 아니고 엄마 마음 이해할 나이잖아. 이제 우리 행복해지자. 지금도 행복하지만 더더 행복하게 살자. 너무 고맙다, 내 딸. 그리고 너무 자랑스러워. 엄마가 풍족하게 못해줬는데 이렇게 잘 컸다는 게 진짜 고마운 마음밖에 없어. 참 고맙게도 딸아이는 저에게 미안해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어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우여곡절 많았던 인생이지만 많은 걸 깨닫기도 했고 덕분에 제 옆에 진정한 사람들만 곁에 둘 수 있게 되어 오히려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벌써 세월이 많이 지나 다음 달 딸아이의 결혼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빠가 없는 빈자리의 결혼식이지만 사돈 되시는 분들이 어쩜 이렇게 똑부러진 딸을 키우셨냐고 참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참고로 딸아이의 남편이 될 사람은 딸아이가 아빠의 회사를 조사할 때 대신 기소해주고 모든 걸 옆에서 도와준 담당 검사예요. 사위에게 집안일을 보이게 되어 조금은 창피하기도 하지만 사위 또한 딸아이와 같이 지금은 저에게 가장 큰 힘을 주는 존재예요. 늦지막이 아들 하나 얻은 셈이죠. 제 딸은 본인이 알아서 잘 큰 것 같아 정말 고마운 마음이 드는 소중한 딸이에요. 딸아이가 저와 남편을 보고 자라 남자에 대한 불신 그리고 결혼에 대해 회의적일 줄 알고 너무 걱정했었는데 정말 해준 거 없이 잘 큰 것 같아 항상 볼 때마다 고맙고 애틋한 마음이 든답니다. 지금 제가 해줄 것은 제 건강 잘 챙기고 제가 하는 일 열심히 하면서 딸아이에게 최대한 피해주지 않고 딸아이를 조금이나마 마음 편하게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겠죠. 남편과의 결혼 실패, 친구의 배신으로 우정 실패, 제 인생 정말 낭떠러지에 이젠 망했다고 생각해 좌절했지만 제일 좋은 자식 농사를 귀하게 지은 것 같아 뿌듯한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저처럼 모두에게 배신당해 본 적 있으신가요? 낙담하지 마세요. 좋은 날은 언젠가 오고 나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벌을 받게 돼 있답니다. 건선징악이라는 사자성어가 떠오르네요. 우리 모두 성실하고 착하게 살다 보면 복이 올 겁니다. 여러분, 제 글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이만 마치겠습니다.